자, 이번 시간은 이제 35페이지죠. 면적을 봅니다. 면적. 자, 면적도 이제 해마다 한 문항씩 출제가 되는데, 이번 29회 때는 면적이 시험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좀 특이하게 안 나와요. 원래는 매번 시험에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 네 개에서, 네 파트에서 한 네 문제에서 많게는 6개까지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면적의 단위는 이렇게 제곱미터로 되는 거죠. 그 위에 보면 법령에 보시면 면적의 단위는 무엇이다? 면적의 단위는 무엇이다? 제곱미터. 뭐 킬로미터 제곱, 센티미터 제곱 그럼 틀려요. 제곱미터가 되는 것이고, 자, 면적에서 봐야 될 것은 면적이 무엇이냐? 면적의 의의. 그다음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면적을 측정하는데 측정 대상이 선정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면적 측정 방법. 측정을 했죠. 그럼 면적을 무엇을 해야 돼요? 면적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면적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면적에 등록을 할 때 단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단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기타적인 내용인데, 요 기타적인 것은 뭐냐면 계산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 중개사 시험이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계산 문제에서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된다든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된다라든지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잘 안 푸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지적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1분 안에 30초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한두 문제 정도만 이렇게 기존에 기출된 것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이제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 자,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래요? 필지라고 하죠. 이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인데, 이것의 넓이를 뭐라고 그래요? 넓이. 이것의 넓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면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면적이 넓이가 아니라 수평면상의 값으로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면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면적. 그래서 지적 측량 성과에 의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무슨 넓이? 수평면상의 넓이. 요게 경사면상의 넓이다. 지표면상의 넓이다. 그러면 다 X가 된다 이겁니다. 자, 용어할 때도 설명해 드렸듯이 필지가 이렇게 어떤 토지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도 공부상에 등록되는 이 거리는 수평면에 투영된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사 거리를 가지고 면적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면에 투영된 요 면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뭐 세부적인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아, 수평면상의 값이구나. 경사면상, 지표면상, 그러면 이것은 틀린 질문이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의의가 됐으니까 이제 면적을 측정 대상하고 측정 방법을 보는데, 측정 대상에 우리가 시행 규칙을 볼게요. 지적 측량 시행 규칙 해가지고 제19조 면적 측정의 대상 해가지고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써야 돼요.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적 변경, 면적 또는 경계 정정, 3번 도시개발 사업, 4번 중요합니다. 경계보건 측량 및 지적 현황 측량할 때는 면적 측정하지 않는데, 마지막에 뒤에 뭐가 붙어요?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근데 2항에 뭐라고 써 있어요? 1항에도 불구하고 경계보건 측량하고 현황 측량 경우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복원하고 그 지적 현황은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뒤에 경계복원 측량 시, 지적 현황 측량 시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 그럼 그때는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다시 이제 면적 측정 대상을 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이제 풀어 쓴 것이 되는데 그 밑부분인데요. 자, 대상을 봅니다. 대상. 자, 법에도 규칙에도 써 있듯이 이렇게 써 있죠. 세부 측량을 무엇할 때는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필지마다 세부 측량을 실시를 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모든 지문이.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필지마다 면적을 무엇을 해라? 측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의미는 뭐냐면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하느냐 세부 측량 실시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과적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하면 면적을 측정하는 거고 세부 측량을 실시하지 않으면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또한 더 크게 봤을 때는 측량을 하면 면적을 측정을 하고 측량을 하지 않으면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총론이 끝나고 다음 단원이 이제 지적 공부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측정 대상이냐 대상이 아니냐는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가 멸실이 될 수도 있고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면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구를 해야 돼요.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복구 측량을 한다. 복구 측량. 복구할 때는 뭐를 측정한다? 면적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복구할 때는. 그런데 도면이 훼손되거나 마모됐을 때 도면이 훼손되거나 마모되면은 도면을 제작성합니다. 도면을 제작성을 하는데 제작성은 측량을 한다 안 한다? 면적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적도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이 도면의 제작성은 지금은 법에서 삭제된 지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측량 대상이다 그럼 틀린 거죠. 시험에 나왔었죠. 그 제작성이 무엇이 제작성이냐면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필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여기에 1의 대라고 써 있습니다. 지번과 지목이 써져 있는데 이 도면이 우리가 제작한 지가 굉장히 50년, 100년 정도 됐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훼손되거나 이렇게 마모돼가지고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지목이 불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도면의 제작성입니다. 그 도면의 제작성은 기존에 있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도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토지가 이동,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 이제 토지 이동이죠. 자,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 한다 그랬어요.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한다? 조사 또는 측량을 하더라 이겁니다. 조사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었을까요? 합병이라는 것이 있었죠. 합병과 그 다음에 무엇이다?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 여기서 이제 시험에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뭐다? 합병입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무엇하는 것이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우리는 합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10이고 얘가 10, 면적이 얘가 15면 얘는 그냥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야? 25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별도의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측량을 요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측량을 요하는 것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이라는 것이 있었고 분할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축척을 변경하는 축척 변경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면적이라든지 경계를 무엇할 때 정정을 할 때는 면적을 측정을 해야 돼요. 경계가 바뀌면 면적이 바뀌겠죠. 당연히. 그러나 위치를 정정하게 되면 위치를 정정을 하게 되면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위치 정정은 단순히 도면에 등록할 때 위치를 잘못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위치 정정은. 이와 같이 이렇게 쓰면 도면이 이렇게 했는데 필지를 딱 등록을 했어. 제도를 딱 했어요. 알고 보니까 잘못된 위치에다가 등록을 한 거야. 정확한 위치는 이건데. 이거 지우거든요. 이렇게 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필지와 요 필지는 똑같거든요. 이걸 위치 정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제가 설명할 때 어떤 거를 비유를 하냐면은 앞베란다에 세탁기가 있는 것을 뒷베란다에다 옮겼어. 세탁기를 앞베란다에 세탁기를 뒷베란다에 세탁기로 옮겼다. 세탁기 커져 작아져 그대로잖아. 위치만 옮긴 거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계를 정정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큰 방에 농이 있는데 이걸 작은 방에다가 옮기려고 그래. 근데 작은 방은 방이 작으니까 농이 안 들어가. 농을 잘라. 경계가 바뀌겠죠, 그러면? 그럼 농이 작아지는 거죠. 그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가장 어려운 지문이 하나 나오는데 세부 측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적 측량은 용어할 때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측량하고 지적 기준점의 위치를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기초 측량하고 경계하고 면적하고 좌표를 정하는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으로 나눠져요. 세부 측량을 할 때는 뭐를 측정한다?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초 측량할 때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초 측량에는 몇 개가 있었나요? 세 가지가 있었죠. 기초 측량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왜? 기초 측량하면 꼭 떠올라야 될 것이 바로 뭐야?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기초 측량. 그러면 지적 기준점에는 몇 개가 있어서 세 가지가 있었죠.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은. 계속 들어보시면 돼.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 이 세 개를 우리는 무엇이란다? 지적 기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데 뒤에다 뭐만 붙이면 된다? 측량자만 붙이면 돼. 얘네들은 기준점이기 때문에요. 필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를 측정하지 않는다? 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데 이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경계와 좌표와 무엇을 정하는 것이다?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입니다. 여기 뒤에다가 다 측량자 붙여. 전부 다 얘는 무슨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35페이지 다시 면적 측정 대상 밑에 봅니다.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데
다만 세부 측량이라 하더라도 경계를 복원하는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그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입니다. 다만 얘네들이 좀 헷갈리지만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 그러면 그때는 면적 측정해야 돼요. 자, 1번 봅니다. 1번은 쭉 보면 토지동을 써는 겁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및 경계 정정, 면적을 새로이 측정을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복구,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면적과 경계 및 정정. 4번 도시개발사업. 마지막에 경계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에 의해서 면적 측정이 무엇되는 경우에 수반되는 경우.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럼 왜냐면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거. 우리 복구의 반대가 뭐예요? 제작성의 개념이고요. 토지동에서 측량의 반대의 개념이 뭐라보다 조사에 대한 거야. 됐죠? 경계정정의 반대의 개념이 위치정정이에요. 세부 측량의 반대가 기초 측량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고요. 대부분 답이 뭐예요? 합병이에요. 그거 아니면 뭘 쓰면 돼?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런 것들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로 간단하게 면적 측정 대상과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을 표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 표 밑에 보면 합병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때는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에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즉 합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계와 좌표를 무엇하면 되고 말소하면 되고요. 면적은 무엇하면 된다? 이렇게 합병 전에 면적을 무엇한다? 합산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는 도각선. 이게 도각선이거든요. 이게 도각선. 이게 도각선인데 보통 지적에서는 이 도각선을 붉은색으로 제도를 해요. 근데 종이죠. 종이다 보니까 신축이 발생할 수 있죠. 그 신축량이 도각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일 경우에는 종이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줄어든 경우죠. 그럴 때는 면적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으니까 본래 면적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면적을 무엇을 해야 된다? 보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면적 측정 대상이죠. 그 면적을 측정 대상이 선정이 됐으면 그러면 어떻게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면적의 측정 방법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면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조금 이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굉장히 뭐 기술적이다, 전문적이다, 당연한 거죠. 측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2문항 중에 기술적이고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사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내용들, 그 용어 부분만 잘 기억하셔도 무리는 되지 않고요. 실무를 하면서 이론 공부하면서 몰랐던 내용들을 실무를 통해서 이제 습득하면 되는 거고요. 항상 공부하실 때, 자격증 공부하실 때는 이 자격증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어떠한 그 기본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지 실무까지 습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 요즘에 많이 변하긴 했지만 대학을 졸업을 해서 우리가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라든지 각종 이제 대기업을 들어가다 보면 대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물론 다시 써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한 달 이상의 교육기간을 거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치가 되면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달 이상의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만큼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가지고서는 실무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개사를 공부하는 과정은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목적을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내가 이거를 전문가가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자, 측정 방법을 봅니다.
자, 이 측정 방법을 제가 설명할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경계점의 정의를 가지고 이 측정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보통 경계점의 정의를 가지고. 자, 경계와 경계점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36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경계점의 정의는 뭐였을까요? 이렇게 필지를 구획하는 이 선의 굴곡점, 요 점을 무엇이라 한다? 선의 굴곡점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했고, 이러한 굴곡점을 지적도라든지 임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첫 시간에 배웠던 용어를 머릿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서 도회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어떻게 나타난다?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경계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회적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와 같이 표현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좌표 형태로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계점들이죠. 이러한 경계점들을 x와 무엇으로서? x와 y로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좌표 형태예요. 그렇게 이 경계점이 뭐로 등록돼서 지금 좌표로 등록돼 있죠. 그럼 이거의 면적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야. 그럼 이 필지의 면적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야. 얘는 뭐를 알기 때문에? 좌표를 알기 때문에. 좌표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좌표를 이용을 해서 면적을 측정하겠죠. 이게 바로 좌표 면적 계산법이에요. 이것이 좌표 면적 무엇이다? 계산법이다 이겁니다. 얘는 면적을 좌표를 모르니까 요거 면적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은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사용했을 때는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면적을 측정하는 이렇게 소형 장비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한 바퀴 돌아오면 화면상에서 면적이 딱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자면적 측정기예요. 전자면적 측정기더라 이겁니다. 그 전자면적 측정 기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전자면적 측정 기법하고 좌표면적 계산법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그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을 해서 10분의 1 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는 나중에 이제 내공 쌓는 거고요. 이 둘 다 이건 설명할까요, 그냥? 전자면적 측정기법이든 좌표면적 계산법이든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무엇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을 해 단위를. 그 다음에 얼마로 정해요? 10분의 1 제곱미터 단위로 무엇한다? 10분의 1 제곱미터 단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얼마까지 계산을 해요?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즉 0.001까지 계산한다라는 거죠. 얼마로 정한다? 0.1 제곱미터 단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가장 기술적인 부분 문제가 나온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36페이지에 좌표 면적 계산법의 기억을 보시면 경계점을 뭐로 등록하려면 좌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서 세부 측량을 해야 돼요. 경위의 측량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세부 측량을 해야 된다. 얘는 경위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각거리를 재는 거거든요. 각각 거리를 재면 우리 좌표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경위라고 하는 측량 장비를 이용을 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점이 뭐로 등록이 돼요? 좌표로 등록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이라는 말을 많이 못 들어보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트랜싯이라는 말을 많이 트랜싯이라고 하는 것이 각을 재는 측량기계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볼 수 있는 기계인데 삼각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측량 기기가 딱 달려 있으면서 망원경이 달려 있어요. 망원경 위아래를 움직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바로 요즘엔 토탈 스테이션인데 경이라고, 옛날엔 경이, 지적에서는 경이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세부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점이 뭐로 등록이 돼요? 좌표로 등록이 돼. 그 면적은 어떻게 구해?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나왔던 문제예요. 경위를 가지고 세부 측량하게 되면 면적은 전자면적 측정기법에 의한다. X.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경위를 모르거든요. 경위가 뭔지도. 단순히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접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면적을 무엇을 해요? 전자면적 측정기법으로 측정을 하거나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면적을 측정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방법 측정을 했어. 그러면 이제 공부상에 무엇을 해야 돼요? 면적을 무엇을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측정을 했으니까 무엇을 하자? 등록을 하자 이겁니다. 자, 면적은 어디에만? 면장이다. 용어할 때 면적에서 설명해드렸죠. 면장. 면적은 장에만 등록됩니다. 여기서 장은 바로 무엇이다? 장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더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되는 거예요? 면적은 결과적으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어디에는 등록이 안 돼요? 그거 외울 필요가 없어. 여기에만 등록되는 거니까. 뭐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뭐 경계점 다표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에는 면적이 등록되지 않는다. 그걸 외울 필요가 없죠?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잖아. 이제 오른쪽 페이지, 37페이지. 면적을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한다는 소리는 면적을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하는 거잖아. 면적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결정하기 위한 단수 처리 과정을 거쳐야 돼요. 단수 처리 과정. 굉장히 이 부분도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수 처리 과정. 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 도면에 지적도라는 게 있죠. 지적도라는 것이 있는데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7종이 있습니다. 7개의 축척이 있어요. 7개의 축척인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5, 6, 30이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5, 6, 30, 5 곱하기 6은 얼마야? 30이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500분의 1이 있고 이번에 중개사시험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500이 있고 600이 있고 3000이 있단 말이에요. 500 다음에 얼마? 1000. 600 다음에 얼마? 1200. 1200 다음에 얼마? 2400. 3000 다음에 얼마? 6000. 이렇게 7종류의 무엇이 있다? 지적도의 법정 축척이 이렇게 7종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제 순서대로 한번 나열 한번 해볼게요. 500이 있고 600이 있고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7종류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못 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5, 6, 30 이렇게 기억하신 다음에 한 몇 번 써보시면 7개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세요. 1200분의 1 지도가 있고요. 지도라고 볼게요. 그냥 편의상. 1200분의 1 지도가 있고 600분의 1의 지도가 있으면 어느 게 더 보기 좋고 어느 게 더 어떻게 크게 보여요? 얘가 훨씬 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정밀하다. 위로 올라갈수록
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대축척이라고 하고요. 얘가 클수록 소축척이라고 하는데 클수록 필지의 어떤 경계가 정확하겠죠. 따라서 면적도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법에는 이쪽 부분을 원칙이라고 취급을 하고요. 원칙이고 이쪽에 있는 부분 축척을 모르셔도 되고 일단은 이쪽이 바로 무엇이 된다? 예외 규정이 된다. 아유, 잘못됐다. 이쪽이 원칙 부분이고요. 이쪽이 원칙이고 600분의 1 이쪽이 바로 무엇이 된다? 예외 규정이 된다.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이렇게 보면 500분의 1로 하지 않고 이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됩니다. 자, 등록 자릿수는요. 밑에보다는 얘가 훨씬 더 정밀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합니다. 절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안 나와요. 시험에 그렇게 법조 문제로 나옵니다.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 한 자리. 얘는 그냥 제곱미터로 등록이 됩니다. 얘는 1, 2, 3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고 이 경우에는 지금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등록이 돼. 0.1, 0.2, 0.3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된다. 뭐 10.5, 10.7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여기서 0.1을 쳐다보고 여기서는 1을 쳐다보자 이겁니다. 요 두 개의 개념이 최소 등록 면적이에요. 최소 등록 면적이다. 이거 최소 등록 면적. 자, 무슨 의미냐?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적하고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0.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얼마로 등록하자? 0.1로 등록하고 이쪽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했더니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즉 1 미만이라는 소리죠. 그럼 얼마로 등록하자? 1로 등록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0.05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거죠. 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해. 0.05를 무엇하면 초과를 하게 되면 여기서 0.05를 초과했다는 소리는 얘가 6, 7, 8, 9였다는 소리죠. 이 앞에 걸 어떻게 하자? 올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0.05 제곱미터 무엇일 때는 미만일 경우에는 요 값이 얼마라는 거야? 요 값이 얼마라는 거야? 4, 3, 2, 1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이거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0.05 초과도 아니고 미만도 아니면 정확히 얼마라는 거야? 0. 얼마? 0, 5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히 0.05, 0.05인 경우다. 이거 정확히 5가 되는 경우죠. 0.05가. 그랬을 때 요 놈이, 요 5 앞에 있는 요 숫자가, 5 앞에 있는 이 숫자가 0 또는 무엇일 때는 0 또는 짝수일 때는 이것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이것이 홀수일 경우에는 올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좀 이따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그 다음 원칙 이쪽은요. 0.5 여기까지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다음 수가 5를 무엇하면 초과를 하게 되면 올리고 0.5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버리고 정확히 0.5일 경우는 요 구하고자 하는 요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교재 보시면은요 원칙에 보시면은 토지 면적의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0.5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올린다. 그죠? 그 다음에 0.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한다? 1제곱미터로 한다. 예외.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척이 600분의 1인 경우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되 0.1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0.05 미만일 때는 버리고 0.05를 초과할 때는 올리며 0.05의 경우에는 0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이겁니다. 이것을 요약해 놓은 거죠. 이 표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축척이 600분의 1인데 면적을 측정을 했어요.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의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14.47이 나왔어. 그럼 얼마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자, 600분의 1은요, 제곱미터의 한 자리까지 등록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7이죠. 여기 0.07이잖아, 지금. 이렇게 보면은. 7이죠, 7. 5를 초과했죠. 초과했으니까 올려줘야지. 그럼 14. 얼마로 등록하는 거야? 14.5로 등록한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14.43이면 0.05 미만이죠.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를 그냥. 그럼 14. 얼마로? 14.4로 등록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14.45야. 그럼 딱 5에 0.05자. 5에 딱 걸쳤죠. 그러면 여기가 뭐야? 짝수죠. 그 버리는 거야. 그럼 14. 얼마? 4가 되는 것이고 14.35야. 딱 걸쳤죠. 5에 걸쳤죠, 지금. 그 앞에가 뭐야? 홀수죠. 올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딱 걸쳤을 때 5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결정은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리면 짝수가 되는 거죠. 짝수는 그냥 버리는 거니까 짝수가 정답이고 홀수는 올려야 되는 거니까 홀수를 올리면 짝수가 되잖아. 결과는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되더라. 이거 짝수가. 이쪽 볼게요. 자, 축척이 1200분의 1이야. 축척 1200분의 1인데 면적을 측정했더니 14.7이야. 그럼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5를 초과했네. 그럼 15. 14.3이면 5 미만이죠. 0.5 미만이죠. 그럼 14. 14.5죠. 딱 걸쳤죠. 짝수죠. 버리는 거야 그냥. 14. 13.5야. 5에 걸쳤죠. 홀수죠. 올리자 이겁니다. 이렇게. 면적에서 가장 이해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설명한 이 부분. 몇 번 정리하고 공부하다 보면 나름 자기 나름대로 딱 터득을 할 겁니다. 터득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쉬는 시간을 딱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왜 얘가 5인데 왜 4야고 얘는 왜 여기 5인데 여기는 또 4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막 토론을 막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맨 처음에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책에 없는 내용인데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보통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를 하잖아요. 그럼 100% 얘는 경계점이 뭐로 등록이 돼? 좌표로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를 해서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이만큼이 나왔다. 결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됐죠? 이 정도.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는 해법은 뭐냐면 먼저 뭐가 주어져요? 문제상에서 측정 면적이 주어집니다. 측정 면적이 주어진 다음에 결정을 하고 나옵니다. 얼마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의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 또 다른 조건이 바로 조건이 바로 뭐냐면 그 또 다른 조건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쪽에 해당되느냐 이쪽 부분에 해당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측정 면적이 주어졌는데 600분의 1이야. 그럼 이쪽 위쪽을 따라가는 거고요. 측정 면적이 주어졌는데 1200분의 1로 주어졌으면 얼마로 가는 거야? 이쪽 조건을 따라서 단수 처리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 정도.
그 다음에 그 3번에 측량 계산의 끝수 처리 이와 같이 5에 걸쳤을 때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리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5, 4, 5입이다라고 하는데 지적에서는 5, 4, 5입을 적용하는 것이 거기 교재에 써있듯이 방위각의 각치, 종횡선의 수치, 거리를 계산할 때는 5, 4, 5입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각의 각치도 뭔지 모를 것이고 종횡선의 수치도 잘 이해 못하니까 잘 시험에 나오는 지문 아니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나중에 제가 답만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04번에 뭐가 나오냐면은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이제 토지 이동 쪽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등록 전환, 분할, 축적 변경 요 세 개에 대한 면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를 설명한 것인데 면적 부분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부분의 내용이고요. 암기가 또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토지동 쪽에서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공식이 나오죠? 공식은 요것만 일단 기억하. 축척 n분의 1은 실제 거리분의 무엇이다? 도상거리다 이겁니다. 거리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면적은 거리를 제곱하기 때문에 제곱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n분의 1의 제곱이 꼴 실제 면적분의 무슨 면적이다? 도상 면적이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쪽도 계산 문제긴 한데 이건 단순한 계산 문제고요. 가장 어려운 계산 문제가 이 부분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만. 축척이 500분의 1이다. 축척이 5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라고 그랬죠. 실제 거리 500m가 도상에서 1m로 표현되는 것이 500분의 1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자, 축척이 500분의 1이다. 이때 실제 거리가 100m였다면 도상거리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겁니다. 500대 1은요. 실제 거리 500m가 도상에서는 얼마야? 1로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 거리 100m는 도상에서 얼마로 표현될 것이냐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얼마로 0.2로 표시되겠네. 0.2m로.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면 돼. 비례식으로. 축척 개념. 5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리 500m가 도상에서는 얼마? 1m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500분의 1은 실제 거리 500cm가 도상에서는 1cm로 표현된다 이겁니다. 실제 거리 500km가 도상에서 1km, 말도 안 되지만 도상이 1km 도면이 1km짜리 도면은 없잖아요. 도상에서 1km로 표현된다. 즉 이거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분모와 분자의 단위가 통일이 되면 맞는 내용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게 한번 나왔었는데 축척이 500분의 1인데 요 길이가 도상에서 2cm고 요 길이가 도상에서 몇 cm다? 3cm예요. 그러면 얘는 실제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야. 그럼 1대 500은 여기 센티미터니까 500cm가 도상에서 1cm로 표현되는 거야. 그런데 도상에서 지금 몇 cm로 몇 cm예요? 2cm면 실제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냥 곱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실제 거리가 얼마야? 1000cm야. 1000cm면 몇 메다? 10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상에서 3cm야. 축척 500cm가 도상에서 1cm의 개념이 5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상에서 몇 cm예요? 3cm야. 그 실제는 x는 1500cm가 되겠죠. 1500cm는 몇 메다? 15m. 이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비례식으로 풀면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면적인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면적의 의의, 측정 대상, 측정 방법, 단수 처리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 방법은 이제 토지 이동에서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뭐다? 이쪽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저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좀 되는데, 이쪽 부분은 처음 공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단원의 마지막 단원, 마지막 부분이죠. 경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